안녕하세요. 부잡지기 윤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나가볼 거고요. 오늘은 선택하기 이동하기 툴 배워볼 거예요. 지난번에 배우셨던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수업 빠지신 분들은 영상 한번 봐주세요. 교재는 9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포토샵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선택한 영역을 이동하거나 뭐 크기 조절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왜 선택하느냐, 선택을 해야만 뭐 그림을 그리거나 효과를 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선택하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어렵잖아요. 생각이 다시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예지를 준비해 봤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함께 만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 사용해서 잘라본 이미지들이에요.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위에서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선 A4 사이즈 기준으로 할 거예요. 단위 cm로 바꿔주시고요. 21, 29,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로 둘 거예요. 프린터 하실 때는 150으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연습이고 작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72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가 켜졌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자가 보이고 있어요. 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컨트롤 R키 눌러서 자를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미지 말고도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 라인은 프린트했을 때 보여지는 라인이 아니고 가이드 라인이라고 해서 작업 이제 영역과 뭐 라인 그런 여백 같은 걸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가이드 라인 그리는 방법. 컴퓨터 너무 느리네. 자, 가이드라인 그리는 방법. 가로 가이드라인은 위쪽 좌에서부터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가지고 내려오세요. 위쪽 좌에서부터 클릭해서 가지고 내려오시고, 자, 세로 가이드라인은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3, 4등분 되게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뭐 라인 위치가 조금 틀렸다 할 경우는 이동 툴로 가이드라인 위에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변경돼요. 올리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라인을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한 개 삭제하실 때는 잡고 밖으로, 영역 밖으로 보내버리면 가이드라인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셨죠? 저희 예제 소스에서 더 2에 있을 거예요. 불가사리 이미지를 가지고 오세요. 자, 새로 만든 종이를 오른쪽에 위치해 주시고 우리가 열었던 예제 소스를 왼쪽에 위치해 주세요. 처음 해볼 툴은 선택 툴, 사각 선택 툴 꾹 누르시면은 동그라미도 나오고 직선, 세로 직선도 나와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 툴, 마키 툴 선택해 주시고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실 때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변형이 돼요. 이럴 때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선택해서 복사하기 붙이기 Ctrl C, Ctrl V예요.
요 사각형 안쪽으로 가이드라인 그리는 안쪽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해 볼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이 상태에서 줄일 때도 그대로 그냥 줄이지 마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줄이게 되면은 저희가 잘랐던 사이즈, 정사각형 사이즈 그대로 줄어들어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다 놓고 마우스 커서 놓고 두 번 클릭 하면은 컨트롤 T 했던 크기 조정했던 사각 툴 안에서 해제가 돼요. 자, 하나 완성됐고요. 이제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움직이시는데 Shift 키를 누를 경우 정면으로 그려둘 수 있겠죠? 그린 다음에 약간 이제 불가사리 이쪽이 잘렸잖아요. 여기 선택 툴 가운데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은 그 선택 툴이 이동이 돼요. 자, 동그라미, 싹, 치기,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크기 조정. 이동. 자, 이 박스 해제하셔야겠죠? 두 번 클릭.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라인은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선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로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볼게요. 1픽셀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 네모 박스 안 보이시죠? 이게 1픽셀이거든요. 1픽셀만 잡아주는데 보통 이미지 선택할 때 안 하고 안 쓰고요. 라인 그릴 때 가끔 쓰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툴을 선택하게 되면은 위에 옵션 바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툴에 관련된 옵션 바. 오른쪽 이동 툴 누르니까 또 바뀌었죠? 자, 선택 툴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오른쪽 거를 눌러볼게요. 박스를 하나 그리고 또 박스를 그렸더니 두 개 박스가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박스를 하나 그리고 이쪽 부분만 빼고 싶어요. 바다 부분만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빠지고 이런 식으로 니은자 형태로 선택 영역이 변경이 됐어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 교집합 부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이쪽에서 그렸을 때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어져요. 교차되는 부분만 남길 때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단축키가 있어요. 첫 번째 박스를 다시 선택하신 상태에서 불가사리의 뾰족한 부분만 그려볼게요. 하나 그리시고 Shift 키를 누르세요. 마우스 커서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밑에 작은 플러스가 생겼어요. 박스 한 개를 더해서 합쳐준다는 뜻이에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되셨죠? 근데 여기 모래 부분이 좀 많이 잡혔어요. 일단 좀 빼고 싶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세요. 마이너스로 변경되면서 옵션 창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박스가 잡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까 위로 안 올라가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빼거나 더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교차하는 부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Shift 키랑 Alt 키를 같이 누르세요. 곱하기로 바뀌죠. 그럴 경우 한번 해보시면은 교차되는 부분만 남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Ctrl C, Ctrl V 할게요. 저는 Ctrl T 누르고 크기 줄이고 이동해서 가운데 두 번 클릭하거나 옵션 바에서 이렇게 확인 V자 체크 표시가 있어요. 체크 표시 눌러도 똑같아요. 3개까지 났죠? 여기 사각 선택 툴로 잡은 거, 원형으로 잡은 거, 그 다음에 선택 더하기 빼기로 잡은 거. 3가지까지 갔어요.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패더라고 있어요. 패더 값은 경계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놓고서 다시 박스를 그려볼게요. 아까는 정네모로 그려졌다면 여기 모서리가 보시면은 약간 동그랗게 바뀌었어요. Ctrl C, Ctrl V 해볼게요. 이렇게 패더 값을 10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미지 경계선을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최저값 10 줬었어요. 최저값 한 30 정도로 늘려볼게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해지하는 거는 배경 한번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이렇게 그렸던 게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닌 배경 한번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30으로 줬을 때 이번엔 계속 이런 식으로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드래그 했었잖아요. 중앙에서부터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Alt Shift 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도 같이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Ctrl C, Ctrl V 하면은 아까 10 줬을 때보다 30 주니까 조금 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최저값을 이용해서 이미지 선택해서 자르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올가미 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올가미 툴로 선택 영역하는 거, 이 밑에 있는 올가미처럼 생긴 애 있죠? 얘가 라스터 툴이라고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올가미 툴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세요. 불가사리 형태대로 그대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드래그 해서 시작했던 지점까지 오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놓으시면 이렇게 불가사리 모형대로 자유롭게 아까 동그라미랑 네모랑 다르게 얘는 좀 자유로운 형태로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크기 줄여서 저희 가이드라인 박스 해놓은 곳에 위치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불가사리로 돌아왔어요. 자, 이 선택 영역 해제하는 거. 배경을 클릭해도 되지만 Ctrl D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Ctrl D 셀렉션 들어가시면 여기 D 셀렉션에서 Ctrl D라고 있어요. Ctrl D에서 선택 영역을 다시 해제해 주시고 이번에는 직선 올가미 툴 두 번째 거 꾹 눌러서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거는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마우스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약간 직선 이미지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직선 올가미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선택하실 때 편하실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까지 오게 되면 마우스 커서 올가미 아래에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럴 경우 이제 시작과 만났다는 표시예요. 이게 동그라미 생길 때까지 와서 클릭. 복사해 볼게요. Ctrl C, Ctrl V. 아까는 동그랗게 잘렸으면 지금은 각이 찐 형태로 선택이 됐어요. 그 아래에 다각형인데 자석같이 붙었어요. 이거는 컨트롤 D로 선택 영역을 해지해 주시고 얘는 이미지 색상 값을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경계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석처럼 선택 영역을 붙여주는 툴인데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가 모래와 불가사리가 색깔 영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쪽으로 붙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고 이상이 없는 곳은 그냥 지나가세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지죠? 클릭하세요. 예쁘게 지나가지 않는 곳은 클릭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올가미를 굳이 쓴다면 이 자석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교하게 따진 것은 않지만 그나마 이게 세 개 중에는 편하다는 거죠. 형태 라인에 딱 맞게끔 잘라주고 그리고 또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에 동그라미가 생겨요. 다리 형태대로 선택이 됐어요. 세 개의 올가미 중에 배경도 없이 깨끗이 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까지
마키 툴과 라쏘 툴 배워봤고요. 자, 여기까지 교재 98페이지까지 나갔고요. 이렇게 교재 보시면은 기능 꼼꼼히 익히기라고 해가지고 단축키 완전 정복이라는 박스로 된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나 좀 숨은 단축키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교재 보시고 따라 하실 때 이 부분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네, 다음 예제 소스에서 장미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한번 이 장미만, 노란색 장미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요. 브러쉬 크기인데요. 브러쉬 크기 저희 조절하는 거 배웠죠.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를 이용해서 크기 줄여주고 늘려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노란색 부분 선택해보세요. 말 그대로 빠르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주고 있어요. 자, 벌써 장미 선택이 끝났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매직 마술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선택 툴이 지금 전에 했던 작업이 활성돼 있죠. 해지하는 방법 컨트롤 D. 선택 영역 사라졌어요. 다시 매직봉으로 클릭. 지금은 한 번에 됐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은 선택 인접한 색깔을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잡아주라는 명령이 있어요. 한 50 정도 둘게요. 다시 영역 한번 해지해 보시고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 비슷한 색깔들을 잡아줘라 하는 명령이에요. 아까는 100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잡혔지만 이번에 50으로 했더니 이 노란색과 비슷한 색들만 잡아줬어요. 이럴 경우 이렇게 진한 색 부분은 선택이 안 된 거죠. 여기도 플러스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옵션 바처럼 아까랑 똑같이 옵션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Shift 키를 눌렀더니 옵션이 이렇게 합집밥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플러스가 생겼고요. 내가 선택이 안 된 부분을 한 번씩 클릭하게 되면은 그 비슷한 색들을 선택해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100으로 놔두고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이 옵션 값을 조금씩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Shift 키 눌러서 선택 안 된 부분 계속 선택하세요. 이렇게 작은 데는 확대해서 하셔도 되고, 저희 라쏘 툴 배웠잖아요. 라쏘 툴을 옮겨서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주세요. 여기 조금 선택 안 됐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까 매직 여기 셀렉션 툴하고 퀵 셀렉션 툴하고 비슷한 효과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선택 영역 해제하는 거 컨트롤 D예요.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우선은 교재에서는 이제 컬러 레인지를 사용해서 한번 영역을 잡아볼 건데요. 교재에서는 104페이지예요. 위에 메뉴 셀렉트 컬러 레인지라고 있어요. 선택. 이렇게 패널 창이 하나 뜨고요. 패널 창에서 흰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는데, 처음에 패널 창에 뜨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나오고요. 이 스포이드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클릭해 보세요. 아까 흰색 부분이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배경은 까맣게 됐고 장미만 하얗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는 부분만 최대한 흰색이 많이 보이는 위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이 정도까지. 여기가 흰색이 됐고 여기가 또 흰색이 됐어요. 이 뒷부분에 살짝의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오케이. 나오시면 컴퓨터가 지금 너무 느려요. 영상 녹화를 하면서 그 때문인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컬러 레인지. 이 숫자 값을 조정하시면은
이 영역 부분이 조금씩 변경도 돼요. 숫자를 170 정도까지 하시고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두껍고 자, 이 정도까지. 네, 오케이. 자, 선택이 됐어요. 예쁘게 선택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컬러 레인지 최대한으로 올릴게요. 컬러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오케이. 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여기도 노란색이 선택이 됐잖아요. 아까 이렇게 선택 안 된 부분 라sso 툴로 가서 스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일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여기는 노란색 값을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도 살짝 노란색 값이 들어간 부분이랑 같이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 값을 계산해서 선택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 네, 한번 색깔도 바꿔볼게요. 컨트롤 U를 누르세요. U를 눌러서 제일 상단 휴 부분을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노란색 장미가 파란색이 되거나 빨간색, 보라색, 다양한 색깔로 변형이 돼요. 색깔 변형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툴이고요. 색채나 명도 같은 거 조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색깔이 변경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 파란색 장미가 됐어요. 크기 줄여서 파란색 장미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 툴을 사용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퀵 마스크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100페이지. 교재 페이지 100번이고요. 퀵 마스크 강아지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요. 뒷부분에서 다시 또 다루기는 할 텐데 퀵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미지가 너무 작으면은 작업하기 힘드니까 컨트롤 알트 플러스 키로 눌러서 이미지를 좀 크게 변경하시고요. 이 툴박스 제일 아래 네모 아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이게 퀵 셀렉션 아니다 퀵 마스크 버튼이고요. 이거를 2번 클릭해 주세요. 2번 클릭했을 때 마스크 주는 영역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옵션을 선택하는데요. 처음에 마스크 에어리어에 선택이 돼 있어요. 보통 마스크 씌운 곳이 아닌 이제 밑에 셀렉티드 에어리어를 선택해서 마스크 씌운 곳을 선택한다고 변경을 할 거예요. 저희는 밑에 걸로 옵션을 바꾸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얀 상태는 선택이 안 된 거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이 까맣게 바뀌면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브러쉬를 선택해서 여기 한번 강아지 부분만, 컵을 제외한 강아지 부분만 한번 브러쉬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나오죠. 이게 컬러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마스크 부분 옵션을 지정했잖아요. 이게 마스크예요. 빨갛게 된 거는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반투명으로 배경이 비치죠. 강아지 부분만 테두리를 따라서 브러쉬로 그려주시고 강아지 부분을 마스크 씌워서 그 마스크 씌운 부분을 선택한다고 아까 옵션을 지정했잖아요. 강아지만 똑 떼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먼저 그려줬으면은 그리시다가 잘못 그렸다. 컨트롤 Z 누르세요. 실행 취소니까.
빈 곳이 없게끔 칠해 주시는데요. 이제 가운데 부분은 브러쉬 크기 조절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보세요. 오늘 컴퓨터 상태가 엄청 느려서 작업 속도가 빨리 나지 않고 있어요. 컴퓨터 새로 사야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끝났죠. 여기서 그리는 게 마스크 씌우는 게 작업이 끝나신 분은 이쪽 처음에 설정했던 마스크 위로 올라와서 마스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영역 부분만 이렇게 선택 툴이 생기게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강아지 부분만 예쁘게 짜줬어요. 자, 여기까지 마키 툴, 라쏘 툴, 올가미 툴이죠. 그 다음에 셀렉션, 마술봉, 컬러 레인지 이용해서 선택 영역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퀵 마스크 이용해서 선택 영역 선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동하기 시작할게요. 저희 아까 했던 불가사리 다시 한번 불러오시고요. 이동하기, 저희 아까 선택한 다음에 크기 줄여서 이동할 때 계속 이동하기 많이 했었죠. 이동하기 툴 한번 눌러볼게요. 위에 옵션바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체크해서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레이어가 많을 경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 선택하기 작업판이라고 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오토 셀렉션 한 경우 이미지에서 제가 원하는 거를 클릭했을 때 그 해당되는 레이어를 자동으로 선택해 준다는 옵션이에요. 자, 이게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해제하고 저는 강아지를 옮기고 싶어요. 아까 강아지가 선택됐었잖아요. 눌렀을 때 레이어가 이동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잡은 상태에서 이동해 봤더니 저기 패독감 먹은 아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를 찾아야겠죠. 레이어의 앞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해당 레이어가 안 보이고 보이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강아지는 이쪽 레이어 13에 있고요. 13을 선택해 주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오토 셀렉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한번 켜보고 다시 이번에 파란색 장미를 이동해 볼게요. 레이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레이어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그 해당 레이어로 선택된다는 거 체크해서 사용하세요. 체크했을 때 이렇게 옆에 옵션에 레이어와 그룹이 나오는데요. 레이어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교재는 109페이지고요. 라쏘틀 사용해서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가 아니고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셨죠?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 툴로 가서. 자, 이미지는 이동이 됐어요. 근데 여기 영역이 구멍이 뻥 났네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 경우는 지금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직 구멍이 난 거죠. 한번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보고 해볼까요?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다시 똑같이 불가사리를 물감이 툴을 사용해서 선택했어요. 이동 툴로 이동. 자, 노란색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배경이 보인다는 거. 그럼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복사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 저희가 배운 거. 그죠?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레이어 한 개가 더 생성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아까 있던 데서 똑같은 불가사리 한 마리가 더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복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레이어 한번 생성된 거 버려볼게요. 오른쪽 레이어 하단, 패널 하단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다시 올가미 툴로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이동 툴로 이동하지 않고
키보드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는 걸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동 툴까지 안 가고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자,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Alt 키를 누르세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삼각형 두 개가 바뀌었어요. 두 개로 마우스 커서가 복사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키와 Alt 키를 같이 누르면 복사해서 이동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렇게 배경이 남아요. 복사한 부분에 배경이 남기 때문에 배경을 지워보는 걸 한번 할 거예요. 컨트롤 Z 누르시면은 실행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요. 실행 전 단계 한 번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전 단계로. 그럼 컨트롤 Alt Z 누르시면은 실행 전 단계로 계속 히스토리 위로 작업 내역을 돌리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옮기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이동 툴로 안 가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옮기세요. 현재 저희 여기 이 부분 바다에 이제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좀 깨끗이 한번 지워볼 거예요. 그럼 지우개 툴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우개 툴, 지우개도 브러쉬랑 똑같이 위에 브러쉬 크기 조정하실 수 있어요. 약간 부드러운 브러쉬와 딱딱한 브러쉬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브러쉬 선택할게요. 선택 9픽셀로 돼 있죠. 지금 작아서 조금 브러쉬 크기 키워가지고 배경 부분 지워보세요. 지우개로. 그래서 경계면을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서 처음부터 두 개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하고 복사하고 지워보고 하는 걸 따라해 봤고요. 꺼두시고 저희 베지 소스에서 이제 콜라캔하고 북극곰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부를 건데요. 콜라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북극곰 선택하세요. 그럼 두 개가 선택돼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이렇게 세 가지 키는 포토샵 외에 윈도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콜라캔하고 북극곰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얘를 콜라캔을 북극곰 손 있는 데다가 옮겨올 거예요. 이동툴 선택하시고 콜라캔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기세요. 다른 도큐멘트에 있는 이미지도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는 다 이동했기 때문에 꺼버리고요. 저희 아까 복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복사하는 거 Alt키. 레이어 지금 콜라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콜라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Alt키 누르면 마우스 커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Shift키도 한번 눌러서 복사해 보시죠. 복사하면서 복사가 시작됐을 때 Shift키 한번 눌러보세요. 위아래로 움직여지진 않고 가로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수평으로 똑같이 이동할 땐 Shift키 이용하시고요. 지금은 Alt키만 누른 상태에서 콜라캔 6개를 만들게요. 6개를 만들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렬하는 게 있어요. 정렬 옵션. 현재는 선택된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비활성인데요. 한번 얘를 콜라캔들을 정렬해 볼 거예요. 저는 얘를 제일 위쪽으로 붙이고 싶어요. 물론 한 개 한 개 옮겨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하지만 이 오브젝트 양이 굉장히 한 100개다. 이 경우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경우 얘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여기 선택된 거 보이시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하세요. 그럼 얘를 건너뛰고 선택이 됐어요. 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세요. 그럼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됐죠? 상단 위치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지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50개, 100개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동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럼 이거 3개를 지금 밑으로 옮길 거예요. 아까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콜라를 선택했다면 이번엔 여기 드래그 왼쪽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할게요.
아래쪽 3개가 선택된 게, 레이어가 선택된 게 보이실 거예요. 하단으로 정렬하고 하단으로 맞춰주고. 그럼 6개를 한번 가운데 정렬해 볼게요. 6개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겠죠? 이동 툴로 화면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레이어가 선택되고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로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겹쳐 있어요. 얘네들을 좀 나란히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고 싶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콜라킨 6개가 나란히 예쁘게 지도리 앞에 놓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정렬 부분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익혀두시고, 유의할 점은 레이어가 어떤 게 선택됐는지, 내가 맨 오른쪽 캔을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져요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다른 곳, 지금 북극곰이 선택이 됐죠. 다른 곳이 선택돼 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콜라캔 레이어를 선택해야만 움직여진다는 거.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오토 셀렉션을 켜놓고 바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움직인다는 거. 작업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레이어가 선택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할 건지 선택을 할 건지,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세요. 이동을 할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이동 툴이 안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이동 툴로 선택을 하셔야만, 이동 툴이 아니고 선택 툴을 선택하셔야만 선택이 된다는 거. 또 사이즈 조정할 때 컨트롤 T 누르잖아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 부분을 또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선택 툴을 했더니 자꾸 알람창이 뜬다든가 뭐가 안 된다고 뜰 경우, 이 상단을 한번 보세요. 상단을 보실 때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성된 거니 이 옵션이 아직 얘한테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체크박스를 확인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상단에서 이 크기를 조정하신 가운데서 2번 클릭하시면은 전에 명령했던 명령이 해지가 되고 다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만 유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끝내시고 과제로 내드렸던 윤동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변형하기, 회전하기, 색깔 칠하는 거 툴 한번, 이제 밑에 있는 자르기나 이 하단 부분이 색감 조정이나 색감 칠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 나갈게요. 감사합니다.